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오늘 김프로 코인 오마카세 오늘 영상은 굉장히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 요즘에는 지금 뭐 개별 종목도 개별 종목이지만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이 매크로 이슈에 대해서 우리가 좀 챙겨야 됩니다. 결국에는 이 시장 금리가 관건이에요. 그러니까 쟁점은 올해 금리를 몇 번 인하할 것인가? How many? 2 or 3 or 4 몇 번이나 과연 올해 이제 할 것인가? 이게 지금 쟁점이거든요. 결국에는. 그러면 오늘 이제 연준 인사들의 또 이제 발언이 이제 하나씩 이제 나올 건데 그닥 이제 막 뭐 좀 비둘기파적인 발언을 할 것 같지는 않아요. 약간 매파적인 발언을 좀 할 것 같은데 이거는 우리가 조금 지켜볼 필요는 있겠지만 아무튼 왜 지금 우리 코인 시장이 이 금리에 이 센티하게 반응을 하냐 이거죠. 지금 약간 거기에 대한 불안감으로 인해 갖고 지금 시세가 쭉 내려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구간에서 우리가 털리면 물론 안 되겠지만 어느 정도 좀 이제 과도하게 내려간다 싶으면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되겠죠. 여기서 추가 매수를 땡겨야 될지 아니면 여기서 약간 손절 이후에 더 밑에서 잡아야 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이번 주에 그래서 굉장히 좀 중요하다. 그 말씀을 좀 드리는 것이고 그럼 왜 이제 금리에 민감할까 비트코인이 왜? 자, 왜겠습니까? 자, 아직까지 비트코인이 위험 자산이라는 증거 나스닥이랑 같이 움직여요. 과거에는 이제 비트코인이 좀 디커플링 됐던 시절도 물론 있었지만 최근에 어떤 추이로 봤을 때는 커플링 되고 있다. 결국에는 이 커플링 된다라는 소리가 비트코인은 아직 금과 같은 이런 안전 자산보다는 위험 자산에 지금 속하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지금은 뭐 개별 종목들이 중요한 게 아니다. 것이 아니고 지금은 뭐가 중요하냐면 일단 이 매크로한 부분들이 좀 중요한데 매크로가 중요해요, 지금은. 그러니까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올해 금리 인하가 몇 번, 그러니까 점도표가 또 어떻게 찍히느냐, 뭐 이런 것들은 물론 중요하지만, 근데 사실 실질적으로 봤을 때 그 점도표대로 잘 안 돼요, 사실 실질적으로. 사실 이 연준의 어떤 발언들도 굉장히 이 얘네들이 센티하게 합니다. 그때 말 바꾸기를 그 경제 지표에 따라서 말을 바꾸기 때문에 굉장히 이 얘네들 말도 사실 와리가리합니다. 매파적이든 비둘기파적이든 간에 얘네들도 굉장히 빠르게 입장을 바꾸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지금 시장은 두 번을 어느 정도 염두를 해둔 시장이거든요. 그럼 나중에 만약에 이제 트럼프 행정부 뭐 출범하고 지금 시작이 되면 뭐 3, 4회 이런 얘기가 한 번이라도 나오게 되면 이건 시장은 랠리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왜 금리 상승이 나오게 되면 위험 자산에 대해서 기피 현상이 생기는지. 그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되짚어 볼 필요가 있겠는데 금리가 상승세가 나오면 이 채권 수익률이 증가하거든요. 채권 수익률이 올라가고 그리고 상대적으로 이로 인해 갖고 이런 안전한 채권 투자에 대한 매력도가 커지게 됩니다. 이로 인해 갖고 위험 자산은 당연히 주식이라든지 뭐 가상화폐. 그러니까 이런 자산들을 매도를 치고 지금 채권 쪽으로 옮겨간단 말이에요. 자금들이.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위험 자산 이 가격 하락 압력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업적으로 접근을 해봤을 때 이제 금리가 올라가면 이 기업 가치 평가 요게 이제 할인율로 이제 사용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미래 현금 흐름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을 때 요것이 현재 가치가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럼 결국엔 주가가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특히나 이거는 성장주면 더 이게 임팩트 있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금리 상승기에는 우리가 성장주들을 잘 투자를 안 해요. 금리 인상이 하고 상승기에는.
그래서 지금은 이제 금리 인하기가 지금 시작되고 있잖아요. 작년에 이제 3번 인하했잖아요. 5.5에서 지금 금리가 얼마입니까? 4.5죠. 4.5고 3번 정도 인하를 했어요. 어, 작, 작년에 2024년도에. 그러면서 이제 성장주들이 일제히 좋았단 말이에요. 엔비디아, 뭐 테슬라 다 올라갔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금리가 올라가면 이게 성장주들이 임팩트 있게 떨어질 수밖에 없다. 사실 비트코인도 어떻게 보면 성장 섹터에 포함이 되는 자산 중에 또 하나거든요. 그죠? 알트코인도 마찬가지지만, 그죠? 하여튼 그런 부분들이 또 있다. 그리고 뭐 당연히 뭐 금리가 올라가면 뭐 대출 금리가 올라가면서 뭐 가계 이자 부담 증가되고 막 이런 부분들도 뭐 있을 것이고, 사실 금리가 또 올라가면 또 유동성 축소가 또 되겠죠. 근데 지금 뭐예요? 금리 인하기에 이제 유동성 M2 자금들이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죠? 지금 우리가 위험 자산 선호를 해야 되는 시기이긴 해요. 그죠? 그래서 아무튼 이런 부분들이 좀 있다라는 것을 일단 베이스로 까셔야 됩니다. 자, 이거는 이제 10년물 국채 금리 차트입니다. 자, 최근 들어갔고 그 국채금리 10년물 국채금리 차트가 지난 이제 언제냐? 9월부터 해갖고 쭉 이제 우상향이 나왔어요. 여기 조정받긴 했지만 쭉 이렇게 올라왔어요. 지금 굉장히 많이 올라왔고 사실 저항 구간에 사실 있습니다. 그죠? 지금부터는 약간 저항을 받고 좀 떨어질 가능성이 저는 매우 높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해봤을 때 왜 이렇게 국채 금리가 올라왔을까?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었죠. 일단은 뭐예요? 트럼프 행정부. 이 트럼프에 대한 약간 불안감. 그러니까 트럼프에 대한 불안감이 생기면서 향후 예상되는 대규모 국채 발행에 대한 우려.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런 재정 적자 확대에 대한 또 국채 공급 증가. 뭐 이런 것들이 또 나왔었고. 세 번째, 페드의 최근 이제 금리 인하 시기 이런 것들이 조금씩 이제 지연된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면서 국채 금리 차트가 이런 식으로 우상향이 나왔다라는 거죠. 뭐 추가적으로 봤을 때는 뭐 원자재 가격 뭐 올라가고, 뭐 그리고 뭐 중동의 어떤 지정학적인 리스크 이런 것들이 약간 국채 금리 상승 압력을 좀 주지 않았냐, 그렇게 좀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국채금리 차트로 봤을 때는 지금 이제 저항 구간까지 이미 많이 올라왔고, 그리고 올해 이제 실질적으로 지금 연준에선 최근에 2회 정도로 해갖고 점도표가 찍혔지만 사실 우리가 생각을 딱 해봤을 때 저는 이 실질적으로 인플레이션이 치가 막 우려가 돼갖고 막 이런 식으로 이제 올라왔다라기보다도 오히려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에 예상되는 이런 국채 물량 증가에 따른 불안감, 그러니까 심리가 반영됐다라는 거예요. 불안감, 그죠? 여러분들 지금 이제 비트코인 막 떨어지니까 불안하잖아요. 저도 지금 불안해요. 저도 지금 계속 이제 저희 텔레그램 안에서는 계속해서 막 이렇게 하나씩 봐드리고 있는데 계속 좀 떨어질까봐 계속 불안하긴 해요. 하지만 하여튼 뭐 계속 이어 나가자면 이런 이제 불안감, 이런 불안감이 이 수급에 영향을 줬다라는 겁니다. 수급으로서 그만큼 국채 금리가 올라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런 거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일시적인 현상이 아닐까. 실질적으로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게 되면 생각보다는 이 우려에 미치지는 못할 것 같다. 그죠? 그래서 올해는 여러분들 한 가지만 생각을 하세요. 이런 이제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면서 페드의 금리 인하 기조는 계속해서 어떻게 된다? 유지가 될 것이고, 지금 올해 불안감으로 인해 갖고 초반에 2회로 돼 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3번 내지 4차례 정도는 금리 인하를 하지 않을까. 75에서 100bp 정도는 금리 인하를 하면서 대략적으로
3%대까지 좀 진입을 하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여튼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눈여겨 보셔야 된다는 거죠. 요약을 하자면 지금 최근에 이제 국채 금리가 이렇게 올라오게 된 배경, 올라오면서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살짝 중간중간에 막 꺾였는데 그 이유는 결국에는 수급 불안이다. 실질적으로 실물 경제, 미국의 경제, 그리고 인플레이션, 실질적인 인플레이션에 기인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연준의 금리 인하 기조는 계속해서 유지가 될 것이고, 물론 이 얘네들이 맨날 겁을 주긴 주잖아요. 뭐 파월도 그러고 연준 이사들도 그러고 마찬가지 계속해서 겁을 줍니다. 결국에는 다 잘 흘러갔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너무 이번 그 경제 지표 발표로 인해 갖고 떨어지는 이런 그 현상들을 우리가 너무 무서워할 필요는 없다라는 부분, 큰 흐름은 이미 정해졌다라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사실 텔레그램을 운영을 하면서 자, 이렇게 이제 떨어지게 되면 계속해서 브리핑을 해 드립니다. 불안해 하실 분들을 위해서. 그죠? 이렇게 해갖고 막 떨어지면 막 손 놓고 있는 사람도 있거든. 그리고 막, 쇼충들, 충이라고 하면 안 되겠죠. 숏 얘기하는 사람도 많잖아요. 맨날 떨어진다. 그 사람들은 또 올라오면 계속 떨어진다 얘기하거든. 그럼 올라갔을 때 되게 뭐다? 긴장하겠죠. 그들도. 그리고 하는 게 말 바꾸기. 저는 그거 안 합니다. 왜? 나는 여전히 롱뷰가 확실하거든. 그거 안 한다고. 그죠? 그러니까 좀 김프로 코인 오마카세는 정말 투명하고 정말 솔직하게 지금 채널을 운영하고 있고 텔레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꼭 응원해 주시고, 자, 그리고 밑에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 좋아요도 하나 안 눌러주고 영상 보시는 분들 수익 못 본다. 그죠? 저주를 퍼붓겠다. 자, 김프로의 저주 무섭습니다. 좋아요 지금 눌러주세요. 자, 좋아요 하나씩 눌러주시고. 그래서 하여튼 좀 이렇게 떨어질 때 오히려 저는 좀 굉장히 이제 여러분들한테 좀 진심으로 다가가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계속해서 좀 봐드려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꼭 좋아요를 눌러주시길 바라겠고. 그리고 이제 제가 뭐 이 텔레그램에 또 오시면 또 장점이 미리부터 제가 이제 찍을 영상의 어떤 주제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입장을 원하시는 분들은 제가 이제 링크를 여기 이제 달아 놓았으니까 여기 이제 영상 설명 보시면 링크를 딱 달아 놓았으니까 여기 입장 방법대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입장 신청해 주시고 좋아요 누르시고 댓글로 일기 신청 눌러 주시고 확인 후 제가 초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기 신청이라고 꼭 기재를 해 주셔야 돼요. 그렇게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렸고, 자, 이제 비트코인 지금부터 한번 볼게요. 그래서 지금 현재 구간 일봉부터 먼저 보자면 지금 최근 이제 상승분에 있어 갖고 되돌림이 어느 정도 이제 나왔냐면 되돌림이 0.618 구간까지 지금 되돌림이 나왔습니다. 대략적으로 봤을 때 한 51선 정도, 51선까지는 안 갔지만 어쨌든 21선을 이탈을 하고 지금 현재 추세까지 좀 위협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과연 이게 지금 일봉상으로는 이 구간을 좀 지지를 좀 해주는지, 그리고 다시 지지 이후에 추세를 이런 식으로 회복을 시켜주는지 그 부분을 우리가 좀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여기를 좀 크게 이탈한다라고 여기를 크게 이탈한다. 대략적으로 봤을 때 한 94K까지 94K나 93K. 그러니까 요 저점이죠.
여기까지도 위협을 한다라고 하면 여기 이 구간 87K까지도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지지를 받아줄 가능성이 매우 높긴 한데 어쨌든 저기까지 가게 되면 알트들 다 개작살난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우리가 알트를 막 이렇게 손절하거나 뭐 그럴 구간은 물론 아니기는 하지만 조금 긴장을 할 필요는 있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생각하는 구간은 현재 93K 라인을 강력하게 지지를 해주는지 그동안 이제 지지를 받았던 구간들이죠. 여기를 지지를 해줘야지 여기까지 안 가요. 그러니까 그래서 하여튼 이번에 물론 제가 생각한 것보다 좀 많이 빠졌습니다. 이 상승분을 넘어서는 이런 음봉을 내었기 때문에 이거는 좀 거의 뭐 스캔급으로 내려왔어요, 사실. 이건 아니지, 솔직히.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예상 빗나간 거는 뭐 인정을 하고요. 뭐 저도 뭐 신이 아닌 이상 뭐 그럴 수도 뭐 있겠지만, 그죠? 최대한 뭐 정확도를 뭐 올리기 위해서 뭐 분석을 많이 해본들, 그죠? 좀 틀렸습니다. 뭐 인정하고, 또 틀릴 땐 또 인정해줘야 돼. 그리고 지금 현재 이제 4시간 봉상으로 봤을 때 200 EMA를 살짝 이탈했는데 여기를 또 빠르게 또 회복을 시켜줘야 돼요. 지금 사실 그 구간이 대략적으로 96.5K입니다. 그래야지 추세 안으로 다시 들어오면서 상승 시도를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여기서 바로 V자 반등이 나오는 게 아니고 여기서 한번 이렇게 쌍바닥을 잡아주고 이런 식으로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될 가능성이 일단 높고 여기서 또 저점을 또 이탈하게 되면 조금 더 길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경제 지표 이번 주에 나올 이런 경제 지표들이 하나씩 다 이제 포인트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엔간하면 그냥 95K를 좀 지지를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죠? 주봉을 한번 봤을 때 지금 대략적으로 최근 들어갖고 이제 비트코인이 변동성을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 이제 줬냐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자 여기서는 한 뭐 7%, 7.7% 정도 줬고요. 그리고 요 구간에서는 대략적으로 한 7.9% 그리고 이번 주 같은 경우도 상당히 많이 좀 마찬가지 대략적으로 요때를 제외하고 나서는 그죠? 한 요때도 좀 변동성이 꽤나 컸네요. 꽤나 컸습니다. 꽤나 컸고 최근 들어갖고는 한 8% 정도. 그래서 대략적으로 7%에서 한 12% 정도 변동폭을 준다라고 봤을 때 여기서 좀 변동폭을 어느 정도 좀 멈춰야지 좀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 저점을 이탈하면 조금 힘들어진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저점 라인, 이 주봉의 저점. 그렇게 봤을 때 95.2K 라인이 되는데 여기가 지금 어디냐면 자, 여기서 보시게 되면 일목균형표 구름대죠. 여기 구름대 라인이 있는데 여기 음운이 있고 여기가 이제 양운이 있잖아요. 양운의 저점. 그러니까 여기가 일목균형표 선형 스팬 2 라인이거든요. 요 라인을 지켜줘야 됩니다. 95.2K. 지켜줘야지 이렇게 다시 한번 탄력 있게 올라갈 수가 있는데 이렇게 지지받고 이런 식으로 갈 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 여기를 이탈을 해버리면 추세 회복하는데 조금 시간이 걸릴 수가 있다. 물론 뭐 정말 이제 고래들의 어떤 마음대로 뭐 되겠지만 일단은 차트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약간 우리가 좀 관망 포지션이 맞는 것 같고 일단 다시 추세를 좀 회복해주는 모습을 보고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요 추세를 회복해 주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하다. 자, 그러니까 200 EMA를 다시 안착을 해주는 그런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죠? 약간 저기 뭐냐 1시간 봉상으로는 여기서 지금 약간 이제 ABC 파동이 나와주고 있는데 여기서 쌍바닥을 잡고 올라가는 패턴이
그런 패턴이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1시간 봉상으로 봐도 약간 이 폴링 웨지 패턴이기는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한번 경제 지표가 잘 나왔을 때는 이런 그림도 나와줄 수는 있어요. 자, 그래서 하여튼 그 부분도 같이 챙겨가시면 될 것 같다. 자, 그래서 지금은 약간은 불확실성의 구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이더리움 같은 경우도 여기서 이제 들어왔던 박스권 하단 라인까지 내려와 줬다. 근데 여기서는 또 강력하게 또 지지를 받아주는 흐름이 나와주고는 있다. 그죠? 여기는 좀 강력한 지지 라인대가 맞는데 여기를 또 추가적으로 이탈하게 되면 좀 요 추세 하단 라인까지는 열려 있을 수가 있습니다. 1시간 봉상으로. 자, 그리고 다시 한번 이더가 추세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3.5K를 다시 회복해 줘야 된다. 3,500불. 그죠? 그래서 하여튼 그 부분을 좀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다. 오히려 그동안 이제 알트들을 막 매수를 좀 고려하시는 분들은 이번 그 조정이 어떻게 보면 또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사실 듭니다. 자, 그래서 사실 지금 알트 같은 경우는 대략적으로 이렇게 저점에서 고점을 이어봤을 때 되돌림이 0.618 구간, 요 구간에서 한번 반등이 크게 나왔고, 그리고 지금 여기서 0.5 구간에서 또 반등이 나왔고, 지금 다시 0.382 구간을 위협하는 구간에서 이런 식으로 좀 저점을 좀 올려주고는 있어요. 하지만 다시 한번 0.5 구간, 0.618 구간을 좀 우리가 나눠봤을 때 분할로 접근하기는 지금 신규 매수 관점으로는 괜찮다라는 거죠.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지금 1월 8일이죠. 1월 8일이고 다음 주 1월 13, 14, 15. 요때쯤에는 그래도 다시 좀 살아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봤을 때 지금부터 우리가 관련 코인들을 잘 잡아야 되겠죠. 핵심 코인들을. 자, 그래서 제가 이제 가지고 온 코인 트럼프 대박 코인 2025년 상반기를 대표하는 코인. 자, 트럼프가 결국 올릴 수밖에 없는 코인. 자, 요 코인을 여러분들이 좀 같이 좀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A16Z 안드레센 호로위츠 관련 코인이고요. 여기서 투자를 하고 있는 리드 투자 포트폴리오 중에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코인을 제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이 친구도 추세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 박스권 하단 라인에서 지금 시세를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좋은 타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신청을 해 주시길 바라겠고 신청 방법은 자, 여기 아래 번호 010-8132-7765로 트럼프라고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트럼프 세 글자. 요거 잡기 진짜 좋은 지금 타점이거든요. 그래서 꼭 여러분들이 신청을 해 주시고 트럼프 관련 코인 꼭 잡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매집봉을 다발성 매집봉이 확인이 되었기 때문에 이거는 결국에는 대시세가 나올 수밖에 없다. 자, 따라서 2025년 상반기 트럼프 대박 코인을 꼭 잡으시길 바라겠고 그리고 오늘 스팀달러가 와 이거는 이제 여기서 물렸던 사람들 여기서 지금 살려주고 있는 거예요. 와 이거는 이제 어느 정도는 너무 욕심 부리지 말고 어느 정도는 이제 탈출할 수 있으면 탈출하고 빠져나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비트코인 골드도 지금 뭐 물려 있는 사람들은 이번 요 거래 지원 종료 전에 좀 잘 매도를 치시길 바라겠고 현재 이제 리플 관련 그 ISO 그 뭐냐 그 리플 관련 메타 있잖아요. 제가 이제 요 영상에서도 이제 소개를 드렸지만 ISO 2022 관련 코인들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좀 눈여겨 보실 타점들이 다 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리플도 지금 최근에 리플 CEO랑 지금 트럼프랑
또 이제 사진을 찍으면서 리플이 또 트럼프 관련주로 또 이제 좀 편입이 된 것 같은 느낌도 듭니다. 그리고 이제 리플이랑 같이 봐야 될 거 스텔라, 루멘, 에이다 뭐 이런 친구들 보시고 헤데라 이런 애들 보고 그죠? 하여튼 그런 이제 친구들을 지금부터 눈여겨 보실 필요가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요거는 약간 뭐 투자 아이디어로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좀 참고를 해주시고 요렇게 막 올라가는 애들 신규 상장 코인들 잡았다가 물리시지 마세요. 지금 괜찮은 코인들 굉장히 많으니까 유니스왑도 타점이 왔네요. 물론 유니스왑은 제가 뭐 맨 밑에부터 이런 구간 13,000원대부터 추천을 드렸던 코인이기 때문에 그죠? 그리고 저는 링크도 너무 좋게 봅니다. 여기서 쌍바닥 구간 또 잡아주네요. 링크도 봐야 돼요. 링크도. 진짜 지금 돈이 많이 없어갖고 지금 못 사고 있는데 좀 사고 싶은 애들이 너무 많아요, 솔직히 말해서. 떨어졌을 때 이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나 물렸는데 어떡하지? 이런 생각 좀 하지 말고요, 제발. 아시겠죠? 봐봐요. 지금 뭐 오늘도 제가 ETF 보니까 자, 먼저 이제 비트코인부터. 자, 비트코인 블랙락이 이제 어제 또 엄청나게 또 매집을 했어. 그죠? 최근 들어갖고 또 블랙락이 엄청나게 또 매집을 하기 시작했어. 요놈들 빠지는 애들이야. 좀 차익 실현해갖고 아니 자기네들도 ETF 나 수익 실현했어 이렇게 홍보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연초니까 그죠? 뭐 이런 애들 홍보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것도 약간 그런 물량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많이 팔았냐고. 그동안 매집한 게 어딘데 그죠? 블랙록 관련해서는 제가 또 영상을 또 찍어 드렸으니까 그거 좀 확인하시고 영상 그죠? 좀 영상 잘 봐주세요. 여기서 블랙록에 대해서 또 얘기를 좀 했어요. 그죠? 블랙록. 그리고 ETF에 대해서도 제가 또 최근에 또 설명 좀 드렸고, 그죠? 큰 손들의 이 계획이 있다라는 거지. 유입이 계속 되고 있잖아요. 엄청난 자금들이 유입이 되고 있잖아요. 일이입이 해야 되냐고 이게, 그죠? 그리고 앞으로 더 들어올 유동성이 더 많은데 안 그렇습니까? 마찬가지예요. 뭐 피델리티 좀 많은 물량 매도 쳤다고 이게 뭐 끝이냐고. 그죠? 블랙럭이 또 엄청나게 또 매집을 했잖아. 그죠? 지금 현재 사실 그레이스케일 말고 저기 비트와이즈 쪽 물량이 가장 좀 많습니다. ETF 같은 경우는 누적 물량이 가장 좀 많고 최근 들어갔고 가장 많고 그리고 토탈 물량으로 봤을 때는 블랙락이 압도적입니다. 그죠? 그래서 ETF 시장도 앞으로 굉장히 좀 커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꼭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좀 참고를 하시고 너무 쫄지 말자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구간 잘 지켜보시고 김프로 코인 오마카세를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잘 봐주시고 조금 더 이제 디테일한 가이드가 필요하신 분들은 자 코인 오마카세 가족방 1기 텔레그램 방에 꼭 들어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영상 설명에 참여 방법 달아놨으니까 꼭 들어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뭘 해야 된다? 자, 족구 댓알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나이다. 고생하셨어요.